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케다 요시히로 작가님이 지은 뇌에 맡기는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억력은 향상된다. 여러분은 기억력에 자신이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학생들은 암기 과목에 자신이 없다. 시험장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며 하소연하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한탄한다. 나 역시 수험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대학 입학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기억력이 정말로 절실하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그랬었다.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봐야 했던 사람들을 다들 이해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기억의 양으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억력은 중요한데 왜 학교에서는 기억력 향상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내 과거를 들어봐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다. 그저 기억력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일까? 타고난 대로.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 결과로 판단한다. 기억력은 과연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걸까?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발하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다. 간단히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40대 중반부터 기억력 향상에 도전했고, 그 후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4회나 1등을 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창시자인 영국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주최하는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달인급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랜드 마스터의 칭호를 받기도 했다. 기억력은 타고난 재능과 연령에 관계가 없으며 방법을 알면 누구나 키울 수 있다. 우리의 뇌에는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즐겁게 외울 수 있다. 반면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기억력이 나빠 라고 단정해 버린다.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기억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도 기억력은 선천적인 능력이라 여겼다.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거니 했고, 내 기억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억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방법을 써봤더니 실제로 기억력이 높아졌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중요한 것은 뇌에 맡겨 버리는 것. 중년의 나이에 기억력 향상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연구하면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자주 교류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였고,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그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력이 향상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 4회나 1등을 하면서 내는 언제든 단련할 수 있다를 몸소 증명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일장에서 소개할 내용인 뇌의 기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좋은 결과를 내는 효율적인 기억술을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기억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실험해 보고 싶었다.
이건 역시 대회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 기억수를 익히면 익힐수록 정말로 뇌를 잘 사용하고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지금껏 감탄하고 있다. 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뛰어난 신체 기관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매일 공부를 할 때 의식적으로 뇌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일단 뇌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기억하는 것에 자신 없던 내가 기억력 대회 1등을 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다고 엄청나게 길고 고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나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한 날부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해 담담하고 당연하게 마치 익숙한 작업을 하듯이 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모든 걸 뇌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뇌에 맡긴다라는 말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부를 위한 노력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성과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공부법이다. 뇌는 그야말로 솜씨 좋은 요리사다. 여러분은 그저 뇌에 좋은 재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뇌가 이를 맛있게 요리해서 기억하거나 정리한다. 2장에 소개할 3사이클 반복 속습법과 3장의 1분 쓰기에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공부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심플하다. 3번 읽고 1분간 적는다. 이것뿐이다.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 기억력은 확실히 향상된다. 그런데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집중력과 의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책의 4장, 5장에서 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이미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뇌는 우리가 하루빨리 그 능력을 찾아내어 활용하기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내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을 많이 소개할 것이다. 내가 실제로 수년간 연구하고 실전에서 수없이 테스트를 해보았던 방법들이고 효과를 몸소 경험한 방법들이다. 이 방법들을 통해 모두가 저마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자, 이제 빨리 뇌에 맡기는 공부법을 배우러 가자. 네, 목차를 보겠습니다. 파트 1. 뇌 능력을 믿고 완전히 맡겨버리자. 파트 2. 뇌에 맡겨서 빨리 외우는 3사이클 반복 속습법. 파트 3. 뇌에 맡겨서 글로 표현하는 1분 쓰기. 파트 4. 결승선까지 포기는 없다. 만렙 의욕 충전법. 파트 5. 실제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초집중법.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40대 중반에 시작한 내가 어떻게 기억력 대회에서 4회나 1등을 했나? 어떻게 하면 뇌의 능력을 끌어올릴까?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지금 대입 합격, 자격증 취득 또는 암기력 향상을 바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효과적인 공부법을 익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레벨에 오르고 싶어 한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언제나 내 능력을 높여줄 방법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맸어도 찾아내지 못했고 겨우 찾았다 싶었더니 부끄럽게도 벌써 40대 중반이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능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내려 했던 까닭은 바로 이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 눈 계속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학생 때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았다. 그저 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짐작만 있을 뿐, 발견은커녕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비효율적인 공부법에 매달렸구나 싶다. 한마디로 헛발질만 계속한 셈이었다. 그래도 비교적 이과 과목을 잘했던 덕분에 대학은 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졸업 후 엔지니어로 대기업에 취업해 업무도 무난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이건 아니야, 내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뭔가가 있을 텐데 하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저렇게 지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본가의 식구들은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학원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 솔직히 나는 아버지의 일을 잇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학원 운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나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나 역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았던 것 같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가 하시던 학원을 이어서 운영하기로 했다. 처음 해보는 학원 운영인지라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이거다 싶은 것은 없었다. 수년 동안 그저 그렇게 살았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나의 현재 상태를 바꿀 만한 뭔가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었고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했다. 학원에 도입할 새로운 커리큘럼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학습법과 집중력 향상법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기억술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이과형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그 당시에 나는 기억력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하면 B급 잡지 뒤에나 실리는 요상한 통신교육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억술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뇌의 성질을 이용한 기술을 쓸 줄만 아면 누구나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전환기에 시작한 나의 도전. 당시 내가 갖고 있던 기억술에 관한 이미지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한번 본 것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기억한다거나 생전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한 번만 듣고 다 외우는 것처럼 마술 같은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할 것인가 하는 작업이 기억술이었다. 이과형 인간이던 나는 무엇이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몸을 움직이는 타입이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기억술과 최근 뇌과학 연구들로 지금까지 밝혀진 뇌의 메커니즘을 비교해가면서 이치에 맞는다고 여겨지는 것만 실험해보고 취사 선택하면서 연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원에 도입하려 했던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점점 내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열중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까지 기억술에 열중했느냐고 묻는다면
외우는 방법이 간단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한다. 그 방법은 앞으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요점 정리를 한다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내의 성질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과형 인간이었기에 암기는 젬병이던 내가 무엇이든지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었으니 누구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억술이다. 혹시 이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뚜렷해질 때쯤 우연히 기억력을 겨루는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좀 더 알아보니 해마다 한 번씩 기억의 양을 겨루기 위해 열리는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는 것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어느 정도는 기억수를 다룰 수 있긴 했지만 내 실력이 어느 레벨쯤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대회에 출전하기로 과감히 결심했다. 아마 옛날의 나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위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나이에 내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도전한 것이다. 기억력 선수권 대회 1등의 비결은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나가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당시 대회에 관한 정보는 제로였다. 기억술의 기본은 이미지, 즉 기억해야 할 것을 그림으로 바꿔서 외우는 것인데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억술의 공통점이다. 대회에서 외워야 할 대상은 사람 이름, 트럼프, 낱말, 숫자, 시이고 이들을 얼마나 빨리 외우기 쉬운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가가 기억의 양을 좌우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독자적인 암기 테크닉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의 뇌 속을 말끔히 비워 섬광 같은 번뜩임을 얻어내려 했고 그 결과 찾아낸 비법이 이 책에서 밝힐 뇌에 맡기는 공부법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나는 제일 먼저 경기용 테크닉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는 직접 모의 테스트 문제를 만들어 연습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드러났다. 비록 연습이지만 어떤 날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다른 날에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났다.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바로 집중력이었다. 기억력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상당히 크게 좌우되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연습에서조차 집중력의 차이가 기억의 양을 좌우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초긴장 상태일 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기억력에 대한 기술적인 연습에 추가해 집중력 단련을 위한 훈련을 병행했다.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유념했던 것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방법이어야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해서 탄생한 나의 집중력 트레이닝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이라 자부한다. 이처럼 기억력을 높이는 기술과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두 가지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 당일이 되었다. 경기 전에는 집중 모드에 들어가기 위한 테크닉을 써서 훈련할 때와 같은 정신 상태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전 종목의 경기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첫 출전에서 우승을 해버렸다. 게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내 성적이 대회 역사상 최고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일본 최고의 기억력 마스터라는 영예를 얻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한번 이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